시속 21만 킬로미터, 태양계 어떤 천체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했던 물체가 있습니다. 크기는 맨해튼 섬과 맞먹고 궤적은 마치 누군가 계산해서 설계한 것처럼 정밀했죠. 과학자들은 이것 3I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태양계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은하계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수천 년을 날아온 성간 천체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천문학과 교수 아비 로브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암석이 아니라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코웃음을 치지만 로브 교수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보면 그냥 웃어넘기기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천체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1일 칠레에 있는 로봇 망원경 아틀라스가 이상한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소행성인 줄 알았습니다. 배경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속도를 계산해보니 과학자들 입이 딱 벌어졌죠. 초속 36마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1만 킬로미터인데 이 속도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800km를 1분 7초면 도착합니다. 일반적인 태양계 천체들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이고 태양의 중력으로도 이 물체를 붙잡아둘 수 없을 정도라는 뜻이죠. 나사는 24시간 만에 정밀 계산을 끝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성간 천체라는 것이었죠. 발견 당시 이 물체는 목성궤도 안쪽 지구에서 약 5억 2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 내태양계를 빠르게 관통한 뒤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 외곽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천체에 3I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붙인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I는 인터스텔라 즉 성간을 뜻하고 숫자 3은 이게 인류가 기록한 세 번째 성간 천체라는 걸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2017년에 발견된 오umu아무아였고 두 번째가 2019년에 보리소프 혜성이었거든요. 성간 천체라는 게 얼마나 희귀한지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겨우 3개밖에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객은 이전 2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에요. 오umu아무아는 길이가 100m에서 115m 정도로 축구장 하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작고 빠르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관측할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초기 추정에 따르면 직경이 10km에서 15km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맨해튼 섬 전체를 우주에 띄워놓은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물론 관측이 진행되면서 수치는 조정될 수 있지만 어쨌든 오umu아무아보다 수백 배는 큰 거대한 천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만약 지구와 충돌한다면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급 재앙이 될 수 있는 규모죠.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아비 로브와 그의 동료들인 아담 히버드, 아담 크롤은 이 천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궤적이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이런 경로를 가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3I 아틀라스는 태양계를 관통하면서 화성, 지구, 금성, 목성 이렇게 4개의 행성 근처를 차례로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을 복기해보면 지난해 10월 2일에는 화성에서 약 2,800만 킬로미터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손 뻗으면 닿을 거리죠. 그 다음 지난 12월 19일에는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는데 그때 거리가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후에는 금성을 약 9,6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스쳐갔고 이제 2026년 현재 목성을 5,3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 주요 행성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투어 일정 같지 않나요? 로브 교수팀의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성간 천체가 순전히 우연으로 이렇게 여러 행성을 근접 통과하는 궤적을 가질 확률은 0.005%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99.995%의 경우에는 성간 천체가 그냥 태양계를 휙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행성과도 의미 있는 거리에 접근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마치 누군가 컴퓨터로 일부러 경로를 설계한 것처럼 4개의 행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로브 교수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이 보낸 탐사선의 증거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의 위치가 묘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19일 3I 아틀라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 이 천체는 태양 반대편에 위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태양이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브 교수는 이것도 의도적인 설계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연구하고 싶지만 우리가 자신들을 연구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찍는 촬영팀처럼 관찰 대상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로브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는데, 이 탐사선이 태양계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목성의 강력한 중력장을 이용해서 오퍼스 효과라는 기동을 수행하면 속도를 대폭 줄이고 궤도를 완전히 바꿔서 태양 주변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거든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류도 행성 탐사선을 보낼 때 이런 중력 도움 기동을 자주 사용합니다. 보이저 탐사선도 카시니 탐사선도 이 방법을 썼죠. 만약 3I 아틀라스가 정말 외계 탐사선이라면 같은 원리의 기술을 훨씬 고도화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체는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영구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로브 교수팀이 궤적을 역추적한 결과 3I 아틀라스는 우리 은하에서 별들이 특히 밀집된 밝은 영역에서 날아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방향에서 접근하면 배경 별빛에 묻혀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별이 적은 어두운 영역에서 왔다면 훨씬 일찍 발견됐을 텐데 마치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로브 교수는 만약 우리가 이 천체를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인류가 탐사선을 보내서 조사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초속 36마일이라는 속도로 계산해보면 이 물체가 태양계 외곽 경계인 오르트 구름을 통과한 건 약 8,000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인류 문명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쇠기문자가 발명되고 이집트에서 대규모 정착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죠. 로브 교수는 어쩌면 지구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들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로브 교수는 한 가지 암울한 가능성도 언급하는데 바로 암흑의 숲 가설입니다. 이건 1950년대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제기한 역설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암흑의 숲 가설은 우주에 수많은 지적 문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철저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더 강력하고 호전적인 문명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제거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요. 만약 3I 아틀라스가 정말 외계 탐사선이라면 우리를 발견한 그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로브 교수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천문학자들과 천체물리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천문학자 사만다 롤러는 모든 관측 데이터가 이 천체가 평범한 해성임을 가리킨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중력에 의해 튕겨져 나온 얼음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찍힌 관측 사진을 보면 3I 아틀라스 주변에 희미한 발광체, 전문 용어로 코마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표면에 얼음이 증발하기 시작한 건데 이건 전형적인 해성의 특징이에요. 먼지 꼬리도 관측되었고요. 로브 교수가 처음에 이 천체에 꼬리가 없다고 주장했던 건 초기 관측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성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크기도 사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건 아닙니다. 직경 10km에서 15km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성들 중에는 이보다 훨씬 큰 것들이 있거든요. 1997년에 나타난 헤일밥 해성은 직경이 약 74km였고 2021년에 발견된 베르나르디넬리 번스타인 해성은 무려 137km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I 아틀라스는 분명 크긴 하지만 역대급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면 그냥 평균 이상 크기의 해성일 뿐입니다. 궤적이 특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0.005%의 확률이라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가 그 드문 사건을 관측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의도적인 설계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극히 낮지만 매주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우주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드문 사건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8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간 천체 오umuamua가 발견됐을 때였죠. 당시 수집된 데이터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꼬리도 없었고 가스 분출 흔적 없이 갑자기 가속을 했으며 모양도 기괴했죠. 로브 교수는 당시에도 오umuamua가 태양, 돛을 이용한 외계 탐사선일 수 있다고 주장해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오umuamua와 3I 아틀라스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성간 천체이고 특이한 궤적을 가지고 있죠. 로브 교수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오umu아무아가 정찰병이었고 3I 아틀라스가 본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umu아무아는 작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크기의 3I 아틀라스가 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파견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물론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추측이지만 두 천체의 유사점을 생각하면 완전히 황당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오umu아무아를 놓친 과학계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라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인데 목표는 성간 천체를 추적해서 직접 탐사선을 보내는 겁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슬링샷 기동이나 태양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다가 엄청난 속도로 튕겨나가는 태양 오버스 기동 등이 검토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시속 26만 킬로미터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태양 가까이 갈 때 온도가 섭씨 1400도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커 태양 탐사선이 보여준 특수 방열판 기술을 적용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럽 우주국도 2029년 발사 예정인 코멧 인터셉터 미션을 통해 라그랑주점 에리에 탐사선을 미리 배치해놓고 성간 천체가 나타나기를 매복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3I 아틀라스가 외계 문명이 보낸 정교한 탐사선인지 아니면 그냥 먼 별에서 우연히 튕겨져 나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지는 솔직히 지금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로브 교수의 주장은 대담하고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주류 과학계의 해석 가설은 논리적이지만 궤적의 기묘한 특이성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확실한 건 이 물체가 이미 지구를 지나 다시 깊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망원경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이 오랜 논쟁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찾아온 성간 방문객, 과연 이건 광활한 우주에서 벌어진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보낸 무언가일까요?